중국의 한 도시에 대한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행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답합니다. 질문이 모두 6개예요. 질문이 6개라서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힌트를 전혀 드리지 않고 대화문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대화문 나갑니다. 你刚从重庆回来，感觉怎么样？重庆真是一个特别的城市，有很多独特的地方。是吗？重庆的天气怎么样？重庆的天气挺湿热的，尤其是夏天，热得让人冒汗。那交通方便吗？我听说重庆的地形很复杂。是的，重庆是山城，地形起伏很大，但是交通还是很方便的，尤其是轻轨，能穿过建筑物，特别神奇。穿过建筑物，听起来像电影里的场景。对，有一条轻轨线路真的穿过居民楼，大家都称它为穿楼轻轨，非常有趣。重庆的美食很有名吧？你吃了什么好吃的东西？当然了，重庆的火锅非常有名，我还尝了小面和酸辣粉，味道又辣又香。哇，那一定很辣吧？对，重庆的食物确实比较辣，不过真的很好吃。如果你喜欢辣的食物，一定要去尝尝。那你去了哪些有名的景点呢？我去了洪崖洞，那里晚上灯光特别漂亮，像一座挂在悬崖上的古代城堡。另外，解放碑和长江索道也很有意思。你好像在重庆玩得很开心。重庆给你留下的印象怎么样？重庆的城市氛围让我印象很深，现代化的建筑和传统的文化结合得很好，而且夜景也很美，非常有特色。꽤 길죠, 대화문이. 종칭, 중국의 종칭에 관련된 대화문입니다. 자, 이 대화문을 들으시고 질문이 모두 6개인데요. 질문 먼저 보여드릴게요. 종칭의 天气怎么样?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종칭의 地形有什么特点? 세 번째, 종칭의 交通怎么样? 네 번째, 重庆的美食有哪些？味道怎么样？ 다섯 번째는 男的去了哪些重庆有名的景点？ 여섯 번째는 重庆给他留下了什么印象？ 자, 이렇게 6개의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내용이 좀 길어서 아까 처음에 들으실 때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문 들어볼게요. 你刚从重庆回来，感觉怎么样？重庆真是一个特别的城市，有很多独特的地方。是吗？重庆的天气怎么样？重庆的天气挺湿热的，尤其是夏天，热得让人冒汗。那交通方便吗？我听说重庆的地形很复杂。是的，重庆是山城，地形起伏很大，但是交通还是很方便的，尤其是轻轨，能穿过建筑物，特别神奇。穿过建筑物，听起来像电影里的场景。对，有一条轻轨线路真的穿过居民楼，大家都称它为穿楼轻轨，非常有趣。重庆的美食很有名吧？你吃了什么好吃的东西？当然了，重庆的火锅非常有名，我还尝了小面和酸辣粉，味道又辣又香。哇，那一定很辣吧？对，重庆的食物确实比较辣，不过真的很好吃。如果你喜欢辣的食物，一定要去尝尝。那你去了哪些有名的景点呢？我去了洪崖洞，那里晚上灯光特别漂亮，像一座挂在悬崖上的古代城堡。另外，解放碑和长江索道也很有意思。你好像在重庆玩得很开心。重庆给你留下的印象怎么样？重庆的城市氛围让我印象很深，现代化的建筑和传统的文化结合得很好，而且夜景也很美，非常有特色。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대답 가능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 重庆的天气怎么样? 날씨는 어떻다고 말을 했죠? 여기서 나온 남자분이 重庆的天气怎么样?
습하고 뜨겁다. 박성우님. 습하고 뜨겁다. 박성우님 쭉 다 적어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에 重庆的地形有什么特点 했을 때는 산형, 기복이 큼. 重庆的交通怎么样? 교통은 편리하다. 건축물을 통과한다. 重庆的美食有哪些? 酸辣粉, 火锅, 맵지만 시원하다. 맵지만 시원하다가 뭐지? 요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男的又去了哪些重庆有名的景点? 홍야동,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두 곳을 말한 거 있어요. 자, 여섯 번째, 重庆给他留下了什么印象?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가 잘 되었다. 오, 한 90%는 다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들리셨나요? 신맛과 매운맛. 신맛이 나왔어요, 여기서. 신맛이 나왔었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重庆的美食很有名吧?酸辣粉. 酸辣粉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시큼시큼한 맛이 나는 그 약간 미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重庆의 酸辣粉. 이게 당면 비슷한 그런 맛에 있거든요. 酸辣粉이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 분들이 종칭에 가신 거 보면은 이게 酸辣粉 먹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자, 야경이 예쁘다. 좋습니다. 자, 우리 문장 하나하나 볼게요. 你刚从重庆回来. 너 이제 방금 중칭에서 돌아왔지? 感觉怎么样? 느낌이 어때? 重庆真是一个特别的城市.重庆은 重庆真是一个特别的城市.重庆은 정말 아주 특별한 도시다. 有很多独特的地方, 아주 독특한 곳이 있어. 是吗? 重庆的天气怎么样?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重庆的天气怎么样?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重庆的天气挺湿热的 했습니다.重庆의 날씨는 湿热 하면 이게 습하면서 더운 날씨. 湿热라고 합니다. 湿가 이게 습하다잖아요. 热는 덥다 해서 湿热, 습하고 더운 날씨. 尤其是夏天, 특히나 여름은 热的让人冒汗이라고 했습니다. 热 뒤에 그 얼마나 더운지 정도를 뒤에 말했는데 让人冒汗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한다. 즉 너무 더워서 이제 땀이 나. 이런 뜻입니다. 热的让人冒汗.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는 이걸 말하면 되겠죠. 重庆的天气很湿热,尤其是夏天,热的让人冒汗.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那交通方便吗? 그러면 교통은 편리하니? 我听说重庆的地形很复杂. 자, 종칭의 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대답한 게 是的, 그래. 重庆是山城, 산으로 이루어진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올리막 내리막이 좀 심해요. 그래서 종칭은 산성이라서 산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성이라서 지형이 많아, 기복이 있어. 地形起伏很大. 지형의 그 기복이 아주 크다. 但是交通还是很方便的. 근데 교통은 그래도 아주 편리해. 尤其是轻轨, 轻가볍다잖아요. 轨는 이게 궤도라는 轨입니다. 그러면은 轻轨는 이게 경전철이란 뜻입니다. 尤其是轻轨能穿过建筑物, 건축물을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전철이 있어. 特别神奇, 아주 신기해. 요것도 있잖아요. 유튜버의 캡틴 따거님이었나? 캡틴 따거님이랑 노마드 션님의 영상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중심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여행 유튜브 영상에서 나옵니다. 이 경전철이 진짜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종칭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철이 건물을 뚫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교통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重庆의 地形 怎么样? 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형에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은 地形起伏很大. 重庆是山城,地形起伏很大. 이걸 말하면 돼요. 중경은 산으로 만들어진 성이라서 산성이라서 지형의 기복이 아주 크다. 별이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여행 유튜버 분들이 영상에 많이 나와요. 종싱이. 자, 그리고 交通怎么样했죠? 交通是很方便的,尤其是轻轨能穿过建筑物特别神奇. 이걸 말하면 돼요. 교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穿过建筑物, 건축물을 통과한다고? 听起来像电影里的场景. 听起来 들어보니까 像 마치 무엇과 같다. 电影里的场景, 영화 속의 장면과 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对, 맞아. 有一条轻轨线路真的穿过居民楼. 그 한 개의 경전철 노선이 그 건물을 진짜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전철이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大家都称它为穿楼轻轨. 사람들은 그걸 건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전철이라고 불러. 非常有趣, 아주 재밌어. 大家都称它为穿楼轻轨, 非常有趣. 자, 그 다음에 重庆的美食很有名吧?你吃了什么好吃的东西? 重庆有哪些美食呢? 했을 때 그 질문이었죠.重庆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냐? 重庆的火锅非常有名.重庆의 유명한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火锅예요. 굉장히 매워요. 근데 我还尝了小面和酸辣粉,味道又辣又香. 又辣又香이라고 했습니다. 맛은 어떠냐? 맵고 또 아주 향이 이게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향기롭다보다는 好香 하면 와 맛있겠다 이런 맛을 표현할 때 좀 맛있다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맵고 또 맛있다. 그러면 重庆的火锅还有小面和酸辣粉 요 세 개를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와, 那一定很辣吧? 그러면 엄청 맵겠는데? 对, 맞아. 重庆的食物确实比较辣.重庆의 음식은 확실히 아주 매워. 不过真的很好吃. 근데 진짜 아주 맛있어. 如果你喜欢辣的食物, 만약에 내가 매운 걸 좋아한다면 一定要去尝尝, 꼭 가서 먹어봐. 尝尝, 맛보다, 먹어보다예요. 자, 그 다음에 那你去了哪些有名的景点呢? 이것도 질문에 있었죠. 그러면 너는重庆의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봤니? 여기서 我去了洪崖洞. 홍야동, 그게 굉장히 유명한 종칭의 야경 그 지가 있어요. 강이 흐르고 이제 그곳이 있거든요. 장江이랑 장강이랑 어느 강이 이게 접경지대에 있는 그 곳인데 이것도 노마드션님의 영상에서랑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행 유튜버 분들이 영상 들어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我去了洪崖洞,那里晚上灯光特别漂亮. 거기 밤에 야경이 굉장히 그 예뻐. 灯光 하면 이게 불빛이에요. 밤의 불빛이 아주 예뻐. 그리고 像一座挂在悬崖上的古代城堡. 꼭 마치悬崖가 절벽입니다. 절벽에 걸려있는 고대 성 같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像一座挂在悬崖上的古代城堡. 另外 그리고 解放碑. 여기 解放碑는 해방비 어떤 탑이 있어요. 解放碑和长江索道 이건 양자강 잠깐만요. 케이블카. 장江索道 하면 양쯔강 이제 그 케이블카예요. 예, 很有意思. 또 이것도 아주 재밌어. 그러니까 홍야동 그리고 解放碑 还有 장江索道 요 세 곳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관광지가 있냐 할 때 요 세 곳을 말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你好像在重庆玩得很开心. 너重庆에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보낸 것 같네. 重庆给你留下的印象怎么样?重庆이 너에게 남겨준 인상은 어떠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걸 말하면 되죠. 重庆的城市氛围让我印象很深.重庆의 그 도시의 분위기는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 现代化的建筑, 현대화 건축물과
传统的文化 전통적인 문화가 结合得很好 아주 잘 어우러졌다. 잘 결합되어서 조화가 아주 좋다.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다. 而且 한 글자가 빠졌네요. 而且 여기 얼가 있습니다. 게다가 夜景也很美 그리고 이제 야경도 아주 예뻐. 非常有特色. 굉장히 특색이 있다. 독특했다. 이 부분을 마지막에 말하면 돼요. 네, 이렇게 중칭의 어떤 여행에 관련된 대화문이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내용이 길고 또 조금 어려웠는데 해석하면서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자, 우리 대화문을 요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을게요. 你刚从重庆回来，感觉怎么样？重庆真是一个特别的城市，有很多独特的地方。是吗？重庆的天气怎么样？重庆的天气挺湿热的，尤其是夏天，热得让人冒汗。那交通方便吗？我听说重庆的地形很复杂。是的，重庆是山城，地形起伏很大，但是交通还是很方便的，尤其是轻轨，能穿过建筑物，特别神奇。穿过建筑物，听起来像电影里的场景。对，有一条轻轨线路真的穿过居民楼，大家都称它为穿楼轻轨，非常有趣。重庆的美食很有名吧？你吃了什么好吃的东西？当然了，重庆的火锅非常有名，我还尝了小面和酸辣粉，味道又辣又香。哇，那一定很辣吧？对，重庆的食物确实比较辣，不过真的很好吃。如果你喜欢辣的食物，一定要去尝尝。那你去了哪些有名的景点呢？我去了洪崖洞，那里晚上灯光特别漂亮，像一座挂在悬崖上的古代城堡。另外，解放碑和长江索道也很有意思。你好像在重庆玩得很开心。重庆给你留下的印象怎么样？重庆的城市氛围让我印象很深，现代化的建筑和传统的文化结合得很好，而且夜景也很美，非常有特色。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업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가 했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이제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틀린 문장 고치기예요. 틀린 문장 수정하기입니다. 틀린 문장 수정하기면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거겠죠. 玛丽热爱中国文化，京剧对她很熟悉。 이 문장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박광泰님, 경태님, 박경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玛丽热爱中国文化，京剧对她很熟悉。 자,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던 후반부에 타도의 징쥐 很熟悉 박성우님.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뭐죠? 차이니스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성우님 적어주신 거 맞아요. 마리는 중국 문화를 아주 사랑한다. 칭쥐 对她很熟悉. 자, 경극, 중국의 대표적인 그 예술 문화가 경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경극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익숙하다라는 뜻인데 그녀가 경극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경극이 그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중국어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할 때는 그 누군가의 사람이 그 주체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타를 앞에 놓고 타의 징쥐 很熟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징쥐 对他很熟悉 이거 아니에요. 뭐 경극도 그렇고 타도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다 할 때도 타도의
他对首尔很熟悉, 그는 서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他对北京很熟悉, 그는 베이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할 때도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타를 앞에 넣어서 他对京剧很熟悉 이렇게 고쳐야 돼요. 솔트님, 他很熟悉京剧 이렇게도 말을 안 해요. 他很熟悉京剧 이렇게도 말을 안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 아주 잘 알고 있다. 对京剧 이렇게 해야 돼요. 他对京剧很熟悉. 비슷한 문장으로 他对京剧很了解, 了解도 비슷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 꼭 앞에다가 对什么什么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他很熟悉京剧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他对什么什么很熟悉, 他对京剧很熟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볼게요.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增强了中国人民无比的自信。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增强了中国人民无比的自信. 자, 이 문장도 틀렸어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주반, 성공적인 개최는 중국 국민들의 어떤 어쨌든 자신감을 높여줬다. 增强은 이제 뭐 높이다, 강하게 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표현이에요. 增强了中国人民无比的自信. 无比的自信 아주 무한한 자신감이란 뜻입니다. 联系는 我以后联系你. 我以后联系你, 我以后跟你联系 둘 다 돼요. 我以后跟你联系, 我以后联系你. 자, 이 문장이 틀린 거 뭘까요? 단어의 뜻을 잘 보세요. 단어 뜻을 앞뒤 단어의 어떤 그 연결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증강 대신에 增加로 해줘야 할지.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增加了中国人民无比的自信, 增加了自信. 아니에요. 增强 해도 돼요. 增加了自信 이란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增加了自信. 근데 增强도 쓰거든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발견하셨어요? 어떤 것이 틀렸는지. 信心 아니에요. 自信, 自信도 많이 씁니다. 뭐가 틀렸냐면은 자, 增强이 단어가 어쨌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렸다는 뜻이잖아요. 더 커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비는 뭐죠? 무한대입니다. 우비. 그러면은 이미 무한한 자신감인데 앞에 增强을 넣으면 이 增强하고 우비가 이게 모순되는 표현인 거예요. 한 개 문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색해요. 增强了中国人民的自信. 그냥 중국 국민들의 뭐 자신감을 높여줬다 하면 되는데 중국 국민들의 무한한 자신감을 높여줬다 하면은 이게 이미 자신감이 무한한 아주 극대화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增强하면 이게 앞뒤 표현이 단어가 이제 모순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비를 빼줘야 됩니다. 그냥 자신감을 높여줬다 하면 되는데 增强了中国人民的无比的自信 하면 우비를 빼줘야 돼요. 만약에 无比的自信 이걸 문장에 남겨두려면은 增强 이 단어를 다른 거로 바꿔야겠죠. 뭐 갖다 줬다라거나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给了中国人民给주다 라는 게이로 동사를 바꾸면 괜찮아요. 무한한 자신감을 갖다 줬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더 그 자신감을 더 높여줬다 하면은 이미 무한한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增强이. 그래서 요걸 게이로 바꾸든지 아니면 우비를 생략하든지 하면 돼요. 이런 문장도 있죠. 그래서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 잠깐만요.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增强了中国人民的自信. 네. 자,
北京奥运会的成功举办增强了中国人民的自信. 논리학적으로 안 되는가 보군요. 그죠. 한국에서도 만약에 무엇이 한국인들의 무한한 자신감을 높여줬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무한한 자신감. 이미 자신감이 아주 극대화로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더 높여준다는 게 가능할까? 한국어로 해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을 높여줬다 하든지 무한한 자신감을 가져다 줬다 하든지 이렇게 앞뒤 단어의 논리가 조금 이제 맞물리지 않는 그게 이 문장의 틀린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요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我的抽屉里堆满了旅游时买了各种纪念品. 我的抽屉里堆满了旅游时买了各种纪念品. 이거는 1초 만에 바로 나와야 돼요. 썰트님 질문 주신 我告诉大家一个好消息. 告诉는 목적어를 2개 꼭 있어야 하나요? 2개 있어도 되고 1개 있을 때도 있어요. 他告诉我的, 걔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 해도 돼요. 旅游时买的 맞아요. 요거는 쉽죠? 뒤에 명사, 各种纪念品, 여러 가지 기념품. 我的抽屉里 나의 서랍에는 여행할 때 샀던 많은 기념품들이 쌓여 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여행할 때 산 여러 가지 기념품 하면은 요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조사 더입니다. 买了 买了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나는 여행할 때 많은 기념품을 샀다 하면은 旅游时我买了各种纪念品 이러면 여기 러가 될 수 있는데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堆满了 하고 뒤에는 이 부분이 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로 왔다는 건 이게 명사라는 거예요. 그 명사 앞에 이거 수식어로 그냥 붙은 겁니다. 동사 마이가. 그럼 여행할 때 샀던 할 때는 여기에 러가 아니라 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我的抽屉里堆满了旅游时买的各种纪念品 이렇게 더로 고쳐주는 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感谢您的来电请您稍后进行评价对本次服务谢谢感谢您的来电请您稍后进行评价对本次服务谢谢 솔트님 질문 주신 거 타가우스워 하고 타가우스워더 위에 2개 문장이 어법상 다 맞는 건가요? 어법상은 다 맞는데 지금 이제 이 문장의 주제가 어쨌든 둘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뭘 알려줬다 라는 내용인데 그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이 타가우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죠. 타가우스워더 걔가 나한테 알려준 것이다고 타가우스워 그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하고 뒤에 어떤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보통 나옵니다. 나올 때 타가우스워 하고 뒷부분에 무엇을 알려준 건지 그 내용을 뒤에 서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타가우스워 하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타가우스워더도 앞부분에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이거 누가 너한테 알려준 거니? 이런 질문이 있거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할 때 타가우스워더 걔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쓰는 겁니다. 타가우스워더 이거는 그냥 앞뒤에 아무 상황이 없이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싱을 빼줘야 하는 거 아닌지 진싱不知道感谢您的来电请您稍后进行评价对本次服务谢谢请您稍后评价对本次服务 아니에요. 또이를 빼줘야 할 듯. 请您稍后进行评价本次服务 이것도 아닌데.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的评价 솔트님,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的评价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的评价 이렇게 어쨌든 对本次服务가 앞에 나와야 돼요.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가 이번 서비스에 대해서가 앞에 오고 뒤에 이제 동사가 와야 돼요.
여기선 请您稍后进行评价进行评价对本次服务 이렇게 하면 이 중국식 표현이 아니죠. 对本次服务的评价 하든지 제가 쓴 문장은 살짝 请您稍后对本次服务进行评价 이렇게 해도 돼요. 솔트님 지금 적어주신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的评价 해도 돼요. 그러면 솔트님 적어주신 문장은评价를 명사로 적으신 거죠. 제거도 명사네. 进行评价 평가를 진행해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문장이 가능해요. 请您稍后进行对本次服务的评价 솔틴 적으신 문장도 가능하고 请您稍后对本次服务进行评价 요것도 돼요. 어쨌든 对本次服务 이게 동사의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对가 들어갔을 때 특히나. 이해되셨나요? 이게 약간 영어식으로 바꾼 거 영어식 문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어는 무엇에 대해서가 이게 문장이나 구절의 마무리에 올 때가 없어요. 이렇게 对什么什么할 때는 이게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对什么什么하고 뒤에 동사가 뭔가 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틀린 문장 고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장문입니다. 장문. 첫 번째,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난 외출해서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날씨가 매우 추웠다. 난 외출해서 산책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이 세 부분을 번역해서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중간에 이제 그럼에도를 넣었습니다. 이 그럼에도는 보통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은데 나는 그래도 외출해서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중간에 부사를 하나 넣어서 약간 강조하는 느낌을 넣어주는 문장입니다. 그 부사가 뭔지 就算天气太冷我还出门散散步呼吸 박성훈님 문장 就算 하면은 就算은 설령 어찌어찌 한다 해도 이거예요. 날씨가 매우 이 원문은 현재 상태를 봐. 현재 상태가 이미 날씨가 아주 추워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아주 춥지만 난 그냥 나가서 산책하기로 했다. 이럴 때는 就算을 안 넣어요. 여고생님 오셨습니다. 虽然天气很冷我决定出门散散步喝新鲜的空气喝 조금 이것도 수정이 필요한 문장. 일단은 뜻은 비슷하게 다 전달이 돼요. 근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决定出门 决定出门 죄송해요. 决定出门 맞습니다. 决定을 넣어서 쓰는 거 맞는데 和는 뭐지? 잠깐만요. 지메니 문장 먼저 볼게요. 虽然天气很冷但我还是决定外出散步呼吸新鲜空气 신鮮的 空气 하든 신鮮 空气 해도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공기를 마시다. 호흡이 뭐예요? 호흡. 후시. 후시를 넣으면 돼요. 후시 신鮮 空气입니다. 중국어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 할 때 마시다는 이제 물을 마시다 할 때 그 흐가 아니에요. 흐는 그 액체를 마시다 할 때만 흐를 쓰지 공기를 마시다 할 때 한국어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실 때도 마시다고 액체를 마시다 할 때도 마시다구나. 이제 알았어요. 중국어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 할 때 후시를 씁니다. 호흡하다. 후시 신鮮 空气 하면 돼요. 이거예요. 후시 신鮮 空气呼吸新鲜的空气 하든지 呼吸新鲜空气 솔트님 虽然天气很冷但是我要出去散步吸收新鲜空气 吸收는 흡수하다. 吸收는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다 할 때예요. 뭐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다라거나 뭐 어떤
습기 뭐라고 하지? 어떤 액체를 흡수하다 할 때 시쇼라고 하고 교훈을 섭취하다 할 때도 시쇼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공기를 마시다는 시쇼를 안 써요. 후시. 시치, 후치라고 하는 거가 헬스장에서 할 때는 시치, 후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시잖아. 후하고 시를 두 개 이제 나눠서 했잖아요. 시, 그러니까 호는 호, 이제 들이 마시다고, 시가 마시다고, 그리고 후는 내뱉다. 그래서 호흡할 때 후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다가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고 내뱉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시입니다. 공기를 마시다 할 때는. 한국어에서는 그냥 마시다 하지만 마시고 내뱉다라는 한자 두 개를 붙여서 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虽然天气很冷但我还是决定出去散步呼吸新鲜空气 하면 돼요. 还是虽然天气很冷但我还是决定出去散步呼吸新鲜空气 요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매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매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기 한 구절이고 나는 스스로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솔트님, 홍老师教汉语, 홍老师教我们汉语 이 두 문장이 다 맞나요? 다 맞습니다. 홍老师教汉语는 그냥 홍 선생님은 중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이 중국어를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하는 일이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홍老师教我们汉语는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 문장이에요. 아까 첫 문장에서 虽然 虽然이 나은가 보군요. 就算 안 되고 就算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날씨가 就算天气很冷但我还是 虽然하고 但이 한 개 세트고 만약에 就算을 넣으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就算天气很冷我也要出去散步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就算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의지가 강한 약간 좀 주변에서 다 야 날씨가 추운데 너 산책 나가지 마 감기 걸리겠다 이렇게 막 말리는데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해도 난 그래도 꼭 나갈 거야. 약간 이런 약간 애들이 약간 생떼를 부리거나 뭐 무조건 뭐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강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就算을 넣으려면 나는 그럼에도 난 꼭 할 거야. 이렇게 예가 들어가야 돼요. 就算天气很冷我也要出去散步 이러면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문장 볼게요. 매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메이님, 每次遇到困难我都会告诉自己不要轻易放弃. 오, 완벽해요. 每次遇到困难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다 할 때 쓰는 앞에 그 어려움에 봉착하다라는 단어가 위를 많이 써요. 遇到困难每次遇到困难我都会告诉自己不要轻易放弃. 좋습니다. 박성우님, 每次遇到困难时我跟自己说不要容易放弃.容易는 아니에요. 容易는 뭔가 의도적으로 这个很容易写. 이 글자는 아주 쓰기 쉬워. 예를 들어서 아주 뭐 획수가 적은 글씨라거나 이 글씨는 되게 쓰기 쉽다 할 때 很容易写. 容易 뭐 하기가 쉽다. 이것이 하기가 쉽다가 容易고요. 쉽게 포기하다 할 때는 轻易放弃, 轻易를 씁니다. 容易放弃 하면은 이 일은 포기하기 뭐 容易 안 돼요. 容易 안 됩니다. 轻易예요. 뭐 하기가 쉽다. 이 요리는 아주 간단해서 하기 쉽다 할 때 这个菜很容易做. 어떠한 것을 하기 쉽다, 뭐 간편하다 이럴 때 容易 하고 뒤에 이제 동사를 붙이면은 그 일을 하기가 쉽다 할 때 쓰는 거고 轻易 뭐 쉽게 포기한다 할 때는 轻易를 쓰면 돼요.
자, 요고생님 每次我遇到困难我对自己说不要简单的放弃 简单도 안 돼요. 간단하게 포기하다. 한국어도 간단하게 포기하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쉽게 포기하지 마 하지 간단하게 포기하지 마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물론 简单도 좀 뭐 쉽다라는 이런 표현이 조금 느낌이 있지만 중국어에서 뭐 쉽게 포기하다 할 때는 轻易放弃不要轻易放弃轻易를 씁니다. 솔트님 洪老师教我们 이 문장도 맞나요? 洪老师教我们 문장은 맞는데 홍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게 그냥 단독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 앞에서 누군가 질문을 해서 누가 너희를 가르치니? 谁教你们? 그래서 대답할 때 홍老师教我们 홍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럴 때는 돼요. 단독으로 이 문장을 그냥 앞뒤 아무 맥락이 없이 홍老师教我们 하면 좀 어색하죠. 每次遇到困难的时候我自己说不要轻易的放弃我自己说不到我对自己说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기 때문에 我自己说는 나 혼자 말한다. 약간 혼자 말한다 느낌? 我对自己说对自己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每次遇到困难的时候我都会告诉自己告诉自己도 돼요. 我对自己说해도 되고 告诉自己不要轻易放弃. 轻易를 꼭 넣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 때. 자, 다음 문장. 주말이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이면 周末 혹은 周末的时候 나는 친구들과 함께 我跟朋友们一起 등산을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했죠. 그럼 我喜欢 그리고 뒤에다가 목적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이게 다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周末的时候我喜欢周末我很喜欢跟朋友们一起去爬山享受自然的美丽 괜찮아요. 솔트니 문장 周末我很喜欢跟朋友们一起去爬山享受自然的美丽 좋습니다. 박성훈님 문장 周末的时候我喜欢跟朋友们去爬山品味自然的美丽 品味도 괜찮아요. 品味自然的美 그렇게 썩 자주 모두 品味自然的美丽 좋습니다. 이거 品味도 쓰긴 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享受보다는 사용 빈도가 조금 낮은 느낌? 지메이님, 每逢周末我喜欢和朋友一起去爬山享受大自然的美景 좋습니다. 완벽해요. 여고생님, 周末的时候我很喜欢跟朋友我很喜欢跟朋友一起去爬山分享自然的美丽 앞부분은 괜찮은데 分享은 이게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다 享受 享受예요. 享이 둘 다 이제 享이라는 한자가 들어갔지만 分享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과 나누다. 우리 요즘 뭐 이제 SNS랑 많이 나오니까 뭐 콘텐츠도 많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다. 我想把这个分享给大家谢谢你的分享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공유하다예요. 뭔가를 나누다. 그리고 享受는 즐기다, 뭔가 누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每次遇到 솔트니 每次遇到困难的时候我对自己说不要轻易的放弃不要轻易的放弃 放弃가 동사고 轻易가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쉽게 포기하지 말라 이 표현에서는 보통 더를 안 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不要轻易放弃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不要轻易的放弃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周末的时候我喜欢和朋友一起去爬山享受大自然的美景 享受입니다. 즐기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빨리 나갈게요. 10시 반까지 끝날게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최대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밤을 새지 않는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방식 生活方式 하면 되겠죠. 요대로 쓰면 돼요. 生活方式. 그리고 유지하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할 때 쓰는 동사가 保持입니다. 保持.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잖아요. 为了保持 건강한 했기 때문에 生活方式 앞에다가 健康的为了保持 제가 이건 힌트 많이 드립니다. 为了保持健康的生活方式 그리고 뒤에 나는 매일 최대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밤을 새지 않는다. 박성우님 为了保持健康的生活方式我每天都尽力早睡早睡早起不熬夜 그냥 최대한 할 때는 尽量 하나만 쓰면 돼요. 尽量 尽力 빼도 돼요. 자, 지금 为了维持健康的生活方式我每天尽量早睡早起不熬夜 좋습니다. 좋아요. 보통 이럴 때는 최대한 뭐 어떻게 한다 할 때는 尽量 하나만 쓰면 돼요. 尽力는 뭐냐면 이게 힘을 다하다. 뭔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我已经尽力了 이럴 때도 尽力를 씁니다. 근데 이런 문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한다라는 문장에서는 尽量 하나만 쓰면 돼요. 여고생님 为维持健康的生活方式我每天都尽量早睡觉早起不熬夜. 早睡觉早起 이걸 그냥 네 글자로 早睡早起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早睡觉하고 또 早起 이렇게 안 말해요. 물론 뜻은 다 전달이 되지만 早睡早起 이게 제가 소리 끈다는 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거의 사자성어처럼 早睡早起를 많이 쓰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你一定要早睡早起 이러지. 你一定要早睡觉早起来 이렇게 쓰지 않아요. 早睡早起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님 为了保持健康的生活方式我每天尽量早睡早起不熬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정답이 다 나왔으니까 저희 아이가 좀 기침이 있어갖고 방송에 기침 소리가 자꾸 나가죠. 为了保持健康的生活方式我每天尽量早睡早起不熬夜. 네, 이 문장. 자, 또 있네. 친구와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한 개 부분이고 우리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每次和朋友见面姐妹您我们都会聊很多有趣的话题时间过得很快. 오! 완벽하신데요. 제가 쓴 문장이랑 똑같아요. 자,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매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그러면 每次 매번 이걸 넣으면 돼요. 每次. 박성훈이 문장은 见朋友的时候我们每次都聊了很多很有意思的故事时间过得真快. 见朋友的时候 친구 만날 때는 我们每次 우리는 매번 都聊了 우리는 매번 都聊了很多很有意思的故事.故事는 약간 중국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뭐 스토리? 뭔가 역사 이야기라거나 어떤 특정된 어떤 분야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보통 故事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은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뭐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막 꺼내서 아니면故事가 또 옛날 옛적에 있었던 뭐 신화 같은 이야기라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故事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문장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말한다거나 역사적 스토리를 막 꺼내서 재밌게 얘기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주제로 수다를 떨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말하려는 사람의 뜻이 우리 진짜 친구들끼리 다 역사나 어떤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뭐 고대 그리스 신화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뭐 관심이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옛날 그 스토리를 막 얘기하고 그렇게 재밌게 보낸다 하면은 故事를 써도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주제로 막 친구들끼리 수다를 떤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적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故事 말고 그냥 이런저런 주제로 聊很多的뭐话题, 화제라는 표현, 단어가 비교적 괜찮아요. 每次和朋友见面我们都会聊很多有趣的话题，时间过得很快。很多很有意思的故事，时间过得真快。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박성우님 적으신 문장.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막 문제될 건 없는데 이 문장이 약간 故事 조금 그래요. 요고생님, 每次跟朋友 话题가 괜찮아요. 故事 대신에 话题로 해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고생님, 每次跟朋友见面我聊天很有意思的内容就时间过得很快. 여기에 지우는 붙이는 게 좀 어색해요. 그리고 聊天 이게 이합사예요. 聊天 자체가 이합사이기 때문에 뒤에 聊天은 뒤에 목적어가 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聊 동사 하나만 적어줘야 돼요. 聊天 타시간이란다. 일본어가 왜 나오지? 聊天이 진짜 그 이합사 맞았던 거 제 기억으로는 이합사 맞아요. 티엔이 이게 목적어 느낌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聊天은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聊 동사 하나만 써줘야 돼요. 聊很多有意思的뭐 내용으로 하셨거나 내용도 조금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얘기한다.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我们聊很有意思的内容聊很有意思的话题 话题가 가장 지금 적합해요. 그리고 지우는 빼고 时间过得很快 하면 돼요. 솔트님, 每次跟朋友见面的时候我们聊很有意思的话题时间过得很快. 괜찮아요. 중국어 초보라 이해 바랍니다. 괜찮아요. 원래 저희 수업은 이제 틀린 부분이나 좀 어색한 부분을 교정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혀.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每次和朋友见面我们都会聊很多有趣的话题时间过得很快. 네, 이렇게 여기 聊天을 쓰면 안 돼요. 我们都会聊天很多有趣的话题 아닙니다. 聊天 하면은 뒤에 이제 목조가 따로 못 와요. 그냥 聊 한 글자로 동사 하나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끝났구나. 여기까지 장문입니다. 오늘 힐링 중국어 이런 문장 가져왔어요. 最能让你变强的永远是那段生不如死的时光。那是你眼睁睁看着自己被撕碎，在亲手将自己重组的过程。未曾与恶魔亲近，永远无法成为天使。 무슨 문장이냐면 뜻이 전달이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우연히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문장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最能让你变强的, 자, 가장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永远是那段生不如死的时光. 生不如死, 不如가 이게 비교문에 들어가는 문장이죠. 그 접속사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못하다. 즉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을 生不如死 요거로 표현합니다. 이게 사자성어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生不如死 사자성어 맞아요. 아, 그냥 명사구나. 그냥 명사구나. 사자성어 아닙니다. 生不如死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즉 굉장히 괴롭고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인데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이다. 那是你眼睁睁看着自己被撕碎.撕碎가 찢기다. 막 갈기갈기 찢기다인데요. 그 시기는 네가 스스로 眼睁睁은 이제 멀쩡하게 눈을 뜬 채로 자신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다. 看着自己被撕碎再亲手将自己重组的过程 그리고 다시 너 스스로 자신을重组가 이게 뭐냐면 다시 조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다 찢겨 나갔다가 다시 스스로 나를 강하게 이렇게 다시 조립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未曾与恶魔亲近 요거는 未曾은 과거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이게 문체어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未曾与恶魔亲近 악마와 가까워진 적이 없다면은 永远无法成为天使 당신은 영원히 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은 그 시간이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시기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한번 읽을게요. 最能让你变强的永远是那段生不如死的时光。那是你眼睁睁看着自己被撕碎再亲手将自己重组的过程。未曾与恶魔亲近永远无法成为天使。 악마와 가까워진 적이 없다면 천사가 될 수 없다. 맞아요. 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은 힘내시라고 화이팅.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매번 토요일 수업에서 마지막에 함께하는 드라마 여사의 품격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대사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